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지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각 구조는 무엇이냐? 우리 지층이나 아니면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았을 때 그곳에 암석이나 지각에 새겨진 흔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리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질 구조란 지층이나 아니면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았어요. 자,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 힘이나 압력,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변화에 의해서 이 지층이 깨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 흔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우리는 지질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지질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우리 습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각각 이제 서로 안쪽으로, 지층을 안쪽으로 미는 힘이나 아니면은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 그 두 가지의 힘에 따라서 습곡, 그 다음에 단층 중에서도 두 가지의 단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구분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습곡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곡이요. 이 습곡은 무엇이냐면 지각이 휘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습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점토를 통해서 이렇게 지각을 켜켜이 쌓아서 지각의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서부터 안쪽으로 강한 힘을 가했을 때 이 점토가 구부러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쉽게 상상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현상들이 지각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양쪽에서부터 힘이 가해질 건데 중심을 향해서 힘이 가해질 건데 이 힘이 가해질 때 지층이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유연하게 휘어질 수 있는 게 습곡이고, 이렇게 유연하게 휘어지기 위해선 뚝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이 습곡이 발견이 된다, 생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온, 고압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습곡 작용이 일어나냐면 양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 이제 중앙으로 모이는 힘에 의해서 습곡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내가 점토, 우리 지각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지각의 모형 점토를 양쪽으로 끌어당기면 이 점토는 또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밖에서부터 중심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중심 방향으로 밀어주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횡압력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당겨지는 힘, 이런 힘들을 우리는 횡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습곡이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고온, 고압의 형태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횡압력을 받았을 때 일어난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요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처럼 지층이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런 구부러지는 현상에서 각각의 구분마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배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 지층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배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배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사의 반대격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향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가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서 지층이 더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향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날개는 어디냐면 습곡의 경사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습곡의 경사 부분, 경사 부분, 경사 부분, 경사 부분, 이런 곳을 우리는 날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습곡축면이 있고 습곡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습곡축을 기준으로 해서 면의 방향, 면의 3D 효과처럼 생각을 해주면 그게 습곡축면 이에요. 다시 한번. 자, 배사나 향사가 이렇게 존재할 때 수평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긋습니다. 경사면에 따라서 이제 이
축을 이제 이렇게 휘어진 축을 이렇게 수평면을 기준으로 그어줘요. 이렇게 그어준 축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습곡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습곡축이 앞쪽 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습곡 전체적인 면에서부터 다 전체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면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습곡축 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사는요, 위로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을 얘기하고, 향사는 오목하게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얘기하고, 자, 날개는요, 숫곡의 경사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울어진 경사면이다. 그 다음에 숫곡축과 면이 있는데, 숫곡축은요,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 배사나 향사 부분이요, 거기를 이제 수평면을 기준으로 딱 중간에 가운데 선을 긋게 되면, 이제 자른 면을 우리는 습곡축이라고 하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2D, 3D까지는 아니고 2D의 면으로 생각을 해주면 그것이 이제 우리는 축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각각의 우리 위치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위치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우리가 어떤 습곡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습곡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먼저 위에서 본 정습곡과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부에서부터 횡압력만 받았을 때 그냥 가장 정상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정습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배사와 향사가 수평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 이제 수평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습곡축이라고 한다면 습곡축과 수평면이 서로 수직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정습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습곡이 조금 더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 휘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점점점 옆으로 더 누울 수가 있다고요. 자, 점점 눕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런 수직의 모습에서 경사축이 점점 아래쪽으로 눕게 되는 거, 수평면에 가깝게 눕게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경사면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사습곡이라고 하고, 이 경사습곡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횡화습곡이라고 해서 수평면이 있고요. 이 수평면에 습곡축이 거의 눕다시피 나란하다시피 한 모습이 바로 횡화습곡이다. 자, 이 횡화습곡의 모습을 굳이 그려보자면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요렇게, 요것도 뭐 요렇게 가겠죠. 자, 요런 식이 돼갖고 이거보다 더 누울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습곡축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볼록한 부분, 경사가 가장 심한 부분에서 축을 딱 그려요. 자, 이 축과 그 다음에 이 수평면이 거의 나란한 듯, 누워있는 듯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횡화습곡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점점점 경사축이 눕는 거예요. 습곡축이 눕는 모습으로 이렇게 습곡의 종류가 갈리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횡화습곡에서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 일반적으로는 지층이 쌓일 때 아래쪽이 옛날 거, 위쪽이 최근 거예요. 젊은 애들, 젊은 지층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정습곡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위쪽이 가장 젊은 지층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횡화습곡 같은 경우는 여기 요 파란 라인이 가장 젊은 지층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젊은 지층이고, 그 다음에 요쯤에 존재하는 지층은, 요 중간쯤에 존재하는 지층은 오래된 지층이 되겠죠. 이 파란 라인보다 더 오래된 지층인데 횡화습곡에 의해서 젊은 지층이 아래쪽으로 더 휘어져서 들어가 버린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지사학의 법칙을 공부를 할 건데, 앞으로 지사학의 법칙에서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모습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지층이 위에 있다고 해서 젊은 애가 아니고, 이렇게 횡화습곡에서는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습곡의 종류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양쪽으로 미는 힘,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이죠. 횡압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고온과 고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종류가 요런 놈들이 존재한다. 요걸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단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층이요. 한번 가보면 단층 같은 경우는 습곡은 휘어진 거예요. 휘어졌지만 이 단층은 조금 더 지층이 힘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저온의 상태일 때 얘가 휘어지지 못하고 바로 끊어져 버리는 상태를 우리는 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 장소는 어디냐면 지표 근처예요. 우리 지하 깊숙한 곳에 고온 고압의 습곡이 생성됐던 위치와는 다르게 이제 지표 근처에서 저온의 상태로 온도가 낮은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우리 단층이다라고 알려줄 수가 있고요. 이 단층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제 대표적인 단층 중에서 이제 힘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장력과 그 다음에 횡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습곡을 공부할 때 횡압력은 이미 공부를 했어요. 중심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횡압력인데 반해서 장력은 횡압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장력이다. 장력이나 혹은 횡압력을 받았을 때 지층이 지표 근처에서는 단층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층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층은 일단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지층이 이렇게 네모난 박스 안에 지층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얘네들이 횡압력이나 아니면 장력을 받으면서 끊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 끊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끊어진 지층을 왼쪽 지층과 오른쪽 지층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이름으로 지칭하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애를 하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를 상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쪽에 있어서 우리는 상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어서 하반.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 경계면을 기준으로요. 이 경계면을 우리는 단층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표에도 써 있죠. 단층면, 지층이 끊어진 요 빨간색 면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층면 아래쪽을 하반, 그 다음에 위쪽을 상반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을 막상 들어가게 되면 상반, 하반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막 내리게 되면 자, 이 빗면을 따라서 또르르르 빗물이 흘러내리는 면이 존재하겠죠. 여기가 바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주는 지층을 우리는 하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가장 좋다. 자, 그 다음에 위쪽을 이제 상반, 빗물이 닿지 않고 그냥 뚝뚝뚝 떨어지겠죠. 지붕처럼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상반과 하반을 구분을 해주고 얘네들이 위로 올라갔느냐, 누가 위로 올라갔느냐, 아래로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단층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층의 종류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겨서 여러분들 교재의 아래쪽에 그림이죠. 자, 정단층, 역단층, 그 다음에 주향 이동 단층 이렇게 존재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기 역단층까지 정단층과 역단층을 기본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향 이동 단층 같은 경우 미리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얘는 어디서 많이 본 단층이에요. 자, 서로의 힘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긋난 힘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면서 이 단층의 가운데 부분이 딱 갈라져가지고 어긋나지는 그런 모습 특히나 어디서 봤냐면 우리 판의 경계에서 변환 단층을 본 적이 있죠. 자, 이런 변환 단층이 바로 주향 이동 단층이에요. 여기서도 단층이라고 이미 자기의 주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름에서. 자, 변환 단층이 바로 이런 주향 이동 단층이고 서로 어긋난 힘에 의해서 단층이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정단층과 역단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단층과 역단층은요. 각각 상반, 하반이 반대로 움직이는 단층을 정단층,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또르르륵 떨어지는 애가 하반이겠죠. 빗물을 받아주는 애. 자, 하반이 위로 올라간 층을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해요. 반대로 상반을 생각을 해주면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층을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장력을 받아야 돼요. 장력은 무슨 힘? 이제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되면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표면이고 아래쪽에 멘틀 대류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발산형 경계,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도 양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장력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정단층의 모습으로 하반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역단층은요, 이제 정단층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하반이 아래, 그 다음에 상반이 위,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이제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단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횡압력을 받았을 때예요. 횡압력을 받았을 때,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는 힘, 이런 힘을 받았을 때 우리 역단층을 볼 수가 있다. 자, 횡압력을 주게 되면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습곡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표 근처에서는 이런 역단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이제 얘네들을 딱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3D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입체적으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하나의 사진만 보여줍니다. 하나의 단측면의 사진을 보여주고 얘가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 어떤 힘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자, 얘네들을 물어봤을 때 여기에 지층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뭐 회색의 지층을 생각을 해보면 회색의 지층이 서로 원래는 만나 있었을 텐데 단층에 의해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제 상반의 위치, 우리 단측면으로부터 이제 위쪽에 존재하는 애가 이제 회색층을 위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하반이 이제 회색면을 아래쪽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 역단층이구나 하고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습을 해야지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습하는 것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리요. 이 전리 같은 경우는 우리 펜으로 바꾼 다음에, 자, 전리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암을 공부할 때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리 같은 경우는 암석에 생긴 틈, 뭐 갈라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암석이 융기를 하거나 혹은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할 때 생기는 게 두 가지의 전리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전리를 우리는 주상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상전리는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은 육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란 기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각형의 긴 기둥 모양의 전리를 바로 주상전리라고 한다. 자, 이 주상전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화산암이 분출이 된 다음에 얘가 굳어지면서 마그마가 굳어지면서 화산암을 형성할 때에 빠르게 식기 때문에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그마가 식으면서 수축을 빠르게 하게 되면서 틈이 생긴 것을 우리는 주상전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표를 따라서 대규모로 흐르던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수축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길쭉길쭉한 육각형의 모양의 기둥들이 생기게 된다. 어디에서 발견이 되느냐? 제주도의 주상전리 어디죠? 서귀포? 거기에서 겁나 유명한 주상전리층이 많이 발견이 되죠. 자, 한탄강 일대에도 마찬가지로 현무암 지대입니다. 우리 주상전리는 현무암 지대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현무암 지대들에서는 주상전리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주상전리와 다른 아이가 판상전리예요. 얘는 육각기둥의 수직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수평면의 나란한 모습으로 판의 모양으로 생성되는 게 바로 이제 판상전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판의 모양으로 평행하게 발달하는 전리 혹은 암석의 틈 이런 것을 우리는 판상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상전리에서는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해서 생성이 된 반면에 이제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주로 발견이 되죠. 지표가 있고 지표 아래에서 자, 심성암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암석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암석이 융기를 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지표 변화에 의해서 침식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침식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심성암이 위쪽으로 돌출하게 되고 지표 바깥쪽으로 돌출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암석이 팽창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부터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으니까 위에서부터 꾹 누르던 압력들이 없어지고 이제 지표면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압력이 없어져서 이제 팽창하는 모습들, 분자들이 조금은 어깨를 펴고 조금은 넓게 존재할 수 있게 부피 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렇게 부피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분자들 사이의 힘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결과 틈들이 수평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생기는 것을 우리는 판상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표에 노출이 되었을 때 압력이 감소하게 되어서 부피가 팽창을 하고 그 이유에 의해서 생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북한산이라든가 설악산 일대 혹은 우리나라 전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우리 심성암의 이런 판상전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성암 혹은 우리 화강암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은 다 이런 판상전리들이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 이런 주상전리가 나타나는 현무암층 같은 경우는 우리 신생대 때 주로 만들어졌죠. 우리 앞쪽 단원이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신생대 때, 우리나라에서는 신생대 때 이런 현무암층이 발달이 되었고 생성이 되었고 그 결과 주상전리들도 이때에 많이 발생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판상전리 같은 경우는 주로 화강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심성암의 한 종류인 화강암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중생대 때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중생대 때 생성된 아이가 바로 판상전리. 판상전리가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심성암이 요때 화강암이 생성이 됐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얘가 노출이 되면서 이 암석이 노출이 되면서 판상전리가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리에 대해서는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부정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부정합이요. 부정합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층들이 켜켜이 아무런 지각 변동이 없이 그냥 켜켜이 쌓여요. 이렇게 쌓이고 예쁘게 쌓인 층을 우리는 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층이 쌓이다가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서 이 지층이 융기를 하거나 침식을 하거나 여러적인 환경 변화를 겪게 되죠. 그 다음 다시 또 그 위에 퇴적이 되게 되면 아래층에 예전에 퇴적되었던 층과 위쪽에 퇴적된 층이 서로가 퇴적되는 당시의 시간대가 굉장히 긴 시간대의 틈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런 틈이 발생하는 면을 우리는 부정한 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조륙운동이나 조산운동이요. 조륙운동은 위아래로 이제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산운동은 석폭산맥이 만들어졌다가 뭐 단층이 만들어졌다가 이런 운동들. 자, 이런 운동들에 의해서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제 인접한 두 층이 있었는데 아래층과 위층이 있었는데 이 두 층이 바로 쌓인 게 아니라 긴 시간 텀을 지나서 쌓이게 된 면을 우리는 부정한 면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퇴적 시기의 시간차가 큰 경우를 우리는 부정합이다. 그 관계를 부정합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부정합이 아니고 그냥 천천히 쌓인 것, 그대로 쌓이기만 한 것을 정합. 그 다음에 이제 쌓이지 않고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가 다시 쌓인 것을 부정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부정합 면 같은 경우는 보통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지층이 있고 요게 물결무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저여감층을 그려줘요. 기저여감층이 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자, 기저여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여감을 보고 얘가 부정한 면이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이 생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여기 아래층이 퇴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합이 되려면 또 위층이 또 퇴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위층이 퇴적이 되기 전에 지각 변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층 퇴적됐던 지층이 위로 융기하게 되는 거죠. 퇴적이 되기 위해서는 물 아래 존재해야 돼요. 물 속에. 그래야지만 이 물에 의해서 이제 여러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물 속에 존재하던 애가
이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위로 융기하게 된다. 그러면 물이 없죠? 물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비, 바람, 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침식 풍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 퇴적이 쌓였던 이 퇴적이 무너지게 되고 혹은 이제 갈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지층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얘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물 아래로 침강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물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그 위층에 퇴적물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아래층이요. 이 아래층이 퇴적이 되었다가 융기를 하는 거예요. 물 위쪽으로 융기. 자, 그 다음 이제 여러 비바람을 통해서 이제 침식이 일어나서 조금 깎이고 다시 침강, 물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퇴적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퇴적과 그 다음 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융기와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이 1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융기, 침식, 침강이 우리 지층에서 일어날 때 막 단시간 만에 막 일어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융기했다가 그다음에 침식됐다가 침강하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융기와 침식, 침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과 그다음에 위쪽의 단면이 쌓였을 때, 위쪽의 퇴적층이 각각 쌓였을 때 요 부정한 면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퇴적이 될 때에 가장 무거운 놈이 먼저 자갈층이 먼저 쌓이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기저여감층이 먼저 쌓이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촉촉촉촉 켜켜이 쌓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정합이라고 하는 애는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퇴적 시기의 시간차, 이 시간차가 굉장히 길구나라는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간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 중에 융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과정 등이 있었다라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기저여감을 이용을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게 돼요. 자, 부정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기저여감층이 딱 쌓이게 되는데 기저여감층이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지층이 역전됐음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정한 면을 통해서 긴 시간의 차이가 존재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기저여감 부정한 면 위에 존재하는 기저여감을 가지고 이제 역전됐다는 사실 여부를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합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평행 부정합, 경사 부정합, 난정합 이렇게 있는데 각각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아래층 면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느냐를 보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평행 부정합 같은 경우는 그냥 융기, 침식, 침강만 일어나서 부정합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퇴적이 일어난 앞쪽에서 설명했던 가장 일반적인 상태에만 일어난 것이 바로 평행 부정합. 오로지 상하 운동, 우리 조륙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조륙 운동만 받은 경우를 이제 우리 평행 부정합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적과 퇴적 사이에 융기, 침식, 침강 과정 이 세 가지 기본 과정만 딱 들어간 게 평행 부정합. 자, 경사 부정합은 뭐냐면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층 면에 지층이 서로 경사진 모습, 습곡이라던가 뭐 경사진 모습을 갖게 된다. 이랬을 때를 우리는 경사 부정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아래층이 왜 이런 경사가 일어났느냐? 이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습곡과 같은 우리 조산 운동뿐만 아니라 조산 운동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사면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경계로 상과 하층의 경사가 다른 경우 하층에서 경사를 발견한 경우를 우리는 경사 부정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산 운동을 받았기 때문에 습곡 산맥과 같이 습곡 운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래층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죠.
그래서 경사가 생긴 거고. 자, 그럼 이게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지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아래층 퇴적하고 그다음에 위층이 퇴적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자, 여기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습곡 작용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겠죠. 습곡 작용이 일어나서 습곡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융기해서 그 습곡의 윗면을 조금 자르고 그다음에 다시 침강을 해서 또 쌓이게 되는 모습. 습곡 작용이 일어나고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습곡을 통해서 경사 부정합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난정합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난정합은 관입이에요. 관입. 이렇게 퇴적층이 존재했었을 텐데 이 퇴적층을 뚫고 마그마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그마가 그 안에서 식게 되면 이것을 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부정한 면 아래쪽 지층에 퇴적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직하게 혹은 뭔가 뿔뚝 튀어나온 모습으로 자, 화강암이 발견이 될 때에 얘는 화성암이라고 하죠. 자, 마그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 발견이 됐을 때에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정한 면 아래에 화성암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이렇게 화성암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기 전에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관입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퇴적과 퇴적 사이에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시 한번 관입이 존재해서 이제 화성암이 이 부정한 면 아래쪽 층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는 난정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쉬운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이제 지층의 생성 시기 상대적인 연령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많이 존재하겠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난정합을 만들었던 관입이 과연 무엇이냐? 자, 마그마가 이제 들들들들 끓고 있다가 얘가 위로 상승을 하면서 주변 암석을 뚫고 자신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분출하면은 화산인데 이게 분출하지 않고 그곳에서 심성암처럼 이제 굳어버리는 형태를 이제 우리는 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것을 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얘가 기존에 있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암석보다 더 젊은 층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 순서를 물어봤을 때에 관입한 암석이 더 나중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입된 작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암석들이 있었을 거고요. 기존 암석들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화성암, 얘가 바로 마그마로 만들어진 암석이죠. 얘가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자신의 층을 형성하고 굳어버린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빗금친 부분이 변성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성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기존의 암석이 바뀌는 걸 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마그마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서 변성이 되겠죠. 주변이 변성이 되는 모습을 보고 기존의 암석보다 여기 들어온 관입한 관입한 암석이 더 나중 생성되었구나라는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순서를 보면 A와 C가 먼저 만들어졌을 거고요. 아래층이 먼저 만들어져요. 당연히 퇴적물이 쌓일 거니까 쌓이고 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나중 순서죠. 그래서 아래층인 A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층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B가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관입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관입이 아니라 분출한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여기 관입과 그 다음에 분출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여기 C층에서 여기에서는 변성 부분이 있었는데 C층에서는 변성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침식물이라고 하는 다른 여감층이라던가 다른 침식물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얘는 나중에 쌓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A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B층이 침입을 해서 관입을 해서 딱 쌓이려고 했는데 위층이 이미 없어. 그래서 이미 화성 폭발해서 주변을 G층 주변을 이렇게 덮은 다음에 딱 굳은 상태. 그래서 A층에서만 변성작용이 일어나고 C층은 나중에 쌓였기 때문에 변성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림을 유심히 살피고 얘네들의 생성 순서를 상대적으로 알아내는 것들이 문제에서 많이 기출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포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포획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암석들이 있었는데 이 암석을 마그마가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는 거죠. 암석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돌덩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주변을 이제 마그마가 감싼 거죠. 그렇게 감싼 마그마들이 그대로 굳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암석 주변에 마그마층이 딱 생성이 된다. 지금 그림에서도 자, 포획암이 딱 존재하죠. B층 주변에 이렇게 포획암이 존재합니다. 자, 이 포획암 같은 경우는 B층이 생성된 다음에 안으로 쑥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누가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었어요. A층에서부터 뭐 떨어져서 나왔다던가 C층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 암석 돌덩어리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을 이제 마그마가 감싸서 얘를 굳힌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획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포획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그마가 아니라 지층의 생성 순서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